자, 5단원 들어왔습니다. 5단원 생식과 유전 파트,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자, 세포 분열부터 볼 건데요. 5-1. 그 다음에 먼저 세포 분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맨델의 유전과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까지 이렇게 세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량이 좀 많습니다. 차시로 한 5차시 가까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자, 세포의 분열 파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세포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 안에 쪼개면 맨 마지막엔 세포가 남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람이 생장한다는 거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를 생장이라고 하는데, 자, 생장할 때 왜 크기를 늘리지 않고 세포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는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요거부터 볼게요.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개미랑 코끼리 중에서 누가 세포의 크기가 클까요? 자, 똑같습니다. 자, 개미나 코끼리나 세포의 크기는 동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개미가 코끼리보다 훨씬 작잖아. 코끼리가 훨씬 크잖아. 그러면 그 안에 세포의 크기는 똑같아. 그럼 뭐가 많은 걸까? 세포의 개수가 누가 많아? 코끼리가 훨씬 개수가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기에서부터 어른이 될 거란 말이야. 한 사람을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아기가 세포의 크기가 크나 어른이 세포의 크기가 크나 똑같다는 거다. 그지? 그럼 뭐가 다르다?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생장을 하겠죠. 큰단 말이야. 자, 생장을 할 동안에 자,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개수를 늘리면서 생장을 해왔다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세포의 분열이라고 한다.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한 개의 세포가 있으면은 이 세포가 적당히 커지고 나면은 더 이상 크기를 키우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한다.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의 분열 방법 중에서 우리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배우기 전에 왜 세포를 분열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1번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 이유 혹은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값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부피분의 표면적 요 값이 줄어듭니다. 자, 이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줄어들게 되면은 물질 교환을 한다고 하죠. 세포가 이렇게 있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바깥에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 바깥에부터 물질들이 들어올 거야. 어떤 포도당이나 여러 물질들이 들어오면 이 물질을 세포 안쪽으로 준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은 이 세포가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받아가지고 세포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작아지면은 물질을 교환하는데 불리하다는 내용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정리하자. 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에 불리하다? 물질 교환하기가 불리하다. 그래서 세포들은 크기를 키우지 않고 분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를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자, 정육면체를 한번 볼게요. 이건 탐구활동 문제인데 이렇게 탐구활동입니다.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얘가 가로가 1cm, 단위는 뺄게요. 가로가 1cm, 세로도 1cm, 그리고 높이도 1cm야. 그럼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1세제곱 cm 되겠죠? 1세제곱 cm 됩니다. 그러면 얘는 표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표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제곱cm죠. 근데 정육면체니까 몇 개 있어? 몇 개의 면이니? 6개의 면이잖아요. 그러면은 6제곱cm라고 볼 수 있어. 1분의 6이라서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옵니다. 이게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놈의 크기를 2배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크기를 늘리는 거야.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자, 2
2로 늘렸어요. 자, 그러면 요 부피를 구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2, 4, 8이죠. 8 세제곱 센티미터 분의, 자, 가로 곱하기 세로는 4죠. 4 곱하기 24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다.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4입니다. 4짜리가 6개 있으니까 24 제곱 센티미터인 거야. 값이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3으로 바꿔볼게요. 가로가 얘가 3, 세로도 3, 높이도 3, 3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 9, 27 되겠죠? 27 분의 어떻게? 3, 9, 6, 54. 50다 나오겠다. 27분의 54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요놈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 부분의 표면적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부피를 키우는 것이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이건 탐구 활동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 자, 어떤 수조에다가 책에는 우무라고 할 건데, 우무는 젤라틴? 뭐 메밀묵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투명한 우무인데 이 빨간색 잉크를 쭉쭉쭉 여기 다 칠해놓고 여기다가 우무를 집어넣을 거야. 여기 덩어리가 커요. 자, 이 우무 덩어리가 가로 세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정육면체인데 각각의 변이 한 4cm였다고 생각을 하는 커다란 우무가 있어. 자, 빨간 잉크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자, 잉크가 스며들겠죠, 우무에. 네, 우무에 스며드는데 요만큼 바깥쪽에는 잉크가 스며들었는데 요 가운데 쪽에 여기는 빨간색 잉크가 스며들지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잉크는 어떤 영양분, 물질 뭐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 요걸 세포라고 보는 거지. 세포 안에 이 영양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야. 어떻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크면, 그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수조가 있어요. 자, 똑같은 수조가 있는데 요 상태, 이 정육면체가 얘를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눴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우무 4등분했어요. 부피는 어때? 똑같아. 알겠어? 자, 근데 표면적은 어떻게 됐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자, 덩어리가 작아지면서 표면적이 커지니까 바깥쪽에 있던 요 잉크, 빨간색 잉크가 싹 다 들어왔어. 자, 물질들을 흡수하기도 좋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크기를 키우지 않고 개수를 늘리는 것이 물질 교환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파트 염색체 하겠습니다. 염색체가 뭔지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염색체라고 하면은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염색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다음 용어는 DNA, 이거 알아야 됩니다. DNA라고 하면은 유전 물질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DNA,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DNA라고 하면은 DNA는 유전 물질이다. 이 유전 물질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도 봐야 됩니다. 염색체, DNA, 그 다음에 유전자. 자, 유전자라고 하면은 DNA를 유전 물질이라고 했잖아.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이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내 유전자는 굉장히 좋아. 어떤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공부를 잘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를 내가 받았어. 그럼 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유전자 영향도 있겠지만 본인이 노력이 세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닌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자, 하여튼 이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 잘 볼게요. 염색체, 그리고 DNA, 그리고 유전자 이렇게 세 개 보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1번 염색체의 구성 보겠습니다.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교재에 실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염색체 하나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염색체가 보자. 네, 보면은 이 두 가닥이라고 하는데 요렇게가 한 가닥이고 요렇게가 한 가닥이야. 그러니까 두 가닥이 꼬여 있는 거야. 이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게 얘가 염색 분체 한 가닥입니다. 염색 분체 한 가닥이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있어. 이거 하나를 전체를 묶어서 염색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그치? 자,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했고, 요놈이 그럼 염색체겠죠? 염색체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같은 거 있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거 뭔지 안 배웁니다. 근데 쌤 지금 이름을 알려줄게요. 얘를 동원체라고 불러요. 동원체. 자, 쌤이 지금 이 동원체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는 염색체의 개수를 셀 때는 무조건 동원체의 개수를 세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몰라도 되지만 굳이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이 염색체 개수 몇 개입니까? 동원체 개수 세라 그랬지. 하나, 둘.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자, 요거 염색체의 개수 몇 개입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알았어? 이렇게 동원체의 개수를 세면 염색체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자, 염색체 구성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염색체와 염색 분체를 보면은 염색사 있죠? 염색사는 지금 처음 얘기했는데 여기 DNA 있을 거야. DNA를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유전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 DNA들이 굉장히 얇게 실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중 나선 구조로 DNA가 이렇게 쭉 길게 실처럼 있어. 이 실처럼 쭉 연결된 것, 그것을 우리가 염색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색사가 이렇게 응축돼 가지고 하나의 뭐 커다란 형태를 가지게 돼서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를 다시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길게 한 가닥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염색체를 쭉 길게 한 가닥을 뽑아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색사라고 부르죠. 염색사, DNA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염색사는 중간중간에 뭔가 동그란 거 하나를 뚫뚫 말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말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색체는 염색사와 단백질, 그러니까 염색사는 DNA라고 했었죠.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DNA가 묶여져 있는데 얘는 더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게 DNA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염기 서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뭐라고 한다? 요것을 DNA라고 한다. 이렇게 DNA 중에서 어떤 특정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구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염색체 구성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염색체 구성 다음에 염색체의 특성 2번. 자, 염색체의 특성 몇 가지 쭉쭉 열거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자,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식으로 내기 굉장히 좋게 생겼죠. 두 번째 볼게요. 생물 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물이 있겠지. 생물 종에 따라서 염색체 개수가 다릅니다. 염색체 개수 다른. 자,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세포가 분열할 때만 이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어. 세포 분열 시 관찰 가능. 자,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평상시야. 그럼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알겠니? 평상시에 염색 사형태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염색 사형태에서 얘가 세포 분열을 시작했어. 응축됩니다. 응축되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염색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한 개 이상한 거 끼워놓고 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 낼 수 있겠네요. 다음 세 번째. 자, 3번 들어갑니다. 염색체 종류 볼게요. 에잉? 염색체의 종류가 있나요? 염색체의 종류 있습니다. 상염색체 있고요. 성염색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염색체입니다. 상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자, 남녀 공통입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몇 개 있나? 상염색체는 남자도 44개, 여자도 44개 갖고 있고요. 쌍으로 치면은 22쌍 갖고 있어. 이것을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염색체라고 하면 XX 혹은 XY. XX가 여자죠? XY 이게 남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 성염색체의 성결정이라고 적자.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 성염색체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상동염색체라고 있습니다. 자, 상동염색체라고 하면은 엄마한테서 우리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어? 우리 염색체는 총 46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3개는 아빠한테 받았고요. 23개는 엄마한테 받았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이 23개와 23개가 비슷한 형태와 역할을 하는 염색체 22개가 있고, 여기도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총 46개의 염색체 23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자,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쌍을 지어서 이렇게 쌍둥이라고 하죠. 이렇게 쌍을 지어져 있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염색체 1번, 요 염색체 2번, 이거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알겠어? 자, 아빠한테 총 23개의 염색체 받은 것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엄마한테 23개의 염색체 받은 것 중에서 하나, 이거 두 개 비슷한 역할을 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들 두 개 묶어가지고 상동염색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엄마한테 받은 요 염색품체, 요 가닥 있죠? 요거하고 요 가닥 있죠? 이 가닥과 요 가닥은 유전 정보가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한 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 요거. 요 가닥과 요 가닥은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 않지만, 요것과 요것은 동일합니다.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염색 분체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얘가 DNA 복제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 염색체가 DNA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가 DNA 양을 늘리면 이렇게 두 가닥의 염색 분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한 개 있었는데 얘가 복제를 해가지고 한 개를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요놈과 요놈의 정보는 똑같아.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정보는 똑같지만 요놈과 요놈의 정보는 유전 정보는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갔네요. 또 이따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상동염색체는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빠한테 받은 거 한 개, 엄마한테 받은 거 한 개, 형태와 하는 역할이 비슷한 거 두 개가 뭉쳐가지고 상동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다. 염색체의 종류,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리고 상동염색체까지 봤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보겠습니다. 4번 파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엄마한테 23개 받았고 아빠한테 23개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 중에서 자, 1번 상동 염색체, 2번 상동 염색체, 3번 해갖고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총 22쌍의 상동 염색체를 볼 수가 있을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쭉 넘어가겠죠. 자, 요거 두 개 묶어서 1번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됩니다.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그죠? 22쌍이 있을 수가 있어. 뭐라고? 이거는 상염색체입니다. 자, 상염색체 22쌍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이거 무슨 염색체라고? 얘는 성염색체입니다. 자, 남자의 성염색체의 구조를 XY라고 했고 여자의 성염색체의 구조를 XX라고 했어. 그럼 이거 두 개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거든? 똑같은 XX니까 얘는 XY 두 개가 모양이 약간 달라야 돼요. 그럼 이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남자입니다. 모양이 살짝 크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X고요. 얘는 Y가 되는 거야. 됐어? 남자의 염색체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염색체입니다.